그러면서 조이대 만약에 장난치면 이건 정말 국민의 이름을 용서하지 않아. 이거 죽는다. 막 이런 건데 무슨 의미입니까? 조이대 본인도 알아요. 이거 가지고 장난쳤다가는 본인이 죽는다는 거 본인이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내란 사건의 재판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관련 재판이 대법원의 최고 재판부인 전원합의체로 곧장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이 직접 못을 받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짓을 저지른 자가 대한민국 70년 역사에 없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확고한 판례를 새로 세우려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만약 1심과 2심에서 나온 무거운 유죄를 대법원이 뒤집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짚은 이야기를 그대로 정리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상민 재판을 대법원 상고심 남겨놓고 있는데 전원합의체로 넘기기로 했다고 해요. 특검에서는 그걸 원치 않는다고 하는데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뭐야 조이대가 장난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조이대 만약에 장난치면 이건 정말 국민의 이름을 용서하지 않아. 이거 죽는다. 막 이런 건데 무슨 의미입니까? 조이대 본인도 알아요. 이거 가지고 장난쳤다가는 본인이 죽는다는 거 본인이 너무 잘 압니다. 판례가 없어요. 이런 판례가 없어요. 그냥 한덕수나 이상민 같은 짓을 했던 자가 없어. 대한민국 역사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차원에서 확고한 판례를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친조는 아닙니다. 저는 친조국은 맞는 말인데 친조이대는 절대 아니에요.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봐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조이대 입장에서는 누구를 챙겨가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한다? 내심은 그런 의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한 명이 뭘 한다고 해서 밑에 있는 대법관들이 전원이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판례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다. 전원 합의체로 못을 박으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이대가 장난치려고 해도 못 칠 것이다. 확고한 판례를 세우겠다는 말,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여기서 아주 무거운 경고를 꺼냅니다. 만약 대법원이 1심과 2심의 유죄를 뒤집는다면 그때 벌어질 일을 들어보시죠. 2심에서도 엄청나게 무거운 형이 나왔는데 그걸 뒤엎으려면 뭐 이재명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를 박탈할 정도의 쿠데타인데 지금 첫 번째 쿠데타도 제가 제대로 탄핵이라든지 처단을 못해서 여기까지 났는데 이건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쿠데타 일종의 이제 사법 내란 정시로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들이 가루로 만들어 버릴 건데 오히려 전원합의체에서 정당하게 전원이 내란이 맞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맞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네요. 조이대가 작년 5월 달에 그 판결이 굉장히 치명적이었던 게 나름 사법부가 70년 동안 쌓아왔던 신뢰를 다 털어가지고 한 방에 넣었는데 꼬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겨우겨우 이진관 판사 같은 판사분들 같은 분들이 어렵게 쌓아놓은 그 쬐끔의 사법 신뢰도를 다시 한번 털어버린다? 그것도 지금 성관이 사건 때문에 법원이 굉장히 지금 몰려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한다? 저는 오히려 땡큐라고 하는 게, 저는 솔직히 한덕수, 이상민 같은 사람들 중요치 않아요. 이 사람들이 20년을 받건 10년을 받건 저는 중요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법개혁에 물꼬를 터주는 게 저는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재판이 이렇게 무거운 이유는 드러난 내란의 실제 정황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이 어떻게 지시되고 그 뒷수습은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방송에서 나온 증언을 그대로 들어보시죠. 있는데 김태효에게 그 계엄 메시지를 작성을 해서 미국의 바이든과 트럼프에게 전해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문장씩 불러주면서 강력하게 지시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재구성이 된 건데 윤석열 씨는요, 미군에 알리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미국 측에서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항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미군이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상호 교감이나 사정 고지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뒷수습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리하게 어떻게 보면 아첨하듯이 미국에 비위 맞추듯이 주파수를 맞추듯이 한 글자 한 글자 불러줬다는 말은 있지 않습니까? 윤한홍 의원. 관저 이전 TF 팀장이었죠. 그런데 지금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데 나는
하나도 뭐 개입한 적이 없고 다 김용현이 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하고 가깝지도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자가요 그런 이야기를 할 처지가 안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재판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같은 짓을 저지른 자가 70년 역사에 없었기에 흔들리지 않을 판례를 새로 세우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만약 1심과 2심의 무거운 유죄를 대법원이 뒤집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의 이름을 빌린 두 번째 쿠데타라고요. 드러난 정황은 이미 무겁습니다. 비상계엄 메시지를 한 문장씩 불러주며 미국에 전하라 지시했다는 증언, 정작 미군에는 알리지도 않아 미국이 강하게 항의했다는 정황, 그리고 관저 이전을 총괄했던 인물마저 특검 앞에서 다 김용현이 했다며 발을 빼는 모습까지.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하며 국정을 마비시키려 한 시도만 22건에 이릅니다. 이래도 이것이 그저 평범한 정쟁으로 보이십니까? 이렇게 중대한 재판을 정작 언론은 왜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을까요? 침묵하는 언론 대신 깨어있는 민주시민 여러분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민주수첩은 내일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민주시민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